네, 이번에는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요,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잡혔다 하면 10대, 디지털 성범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또 집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부모님께서 출근하시거나 학생들끼리 아이들끼리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케어가 안 되고 이 스마트 기기에 계속 이 친구들이 노출이 되면서 근데 누군가의 어떤 돌봄이나 케어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혹이 돼요. 그래서 요즘 디지털 성범죄로 적발된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한 명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서너 명, 대여섯 명씩 어떤 무리, 그룹으로 자꾸 적발이 된다는 겁니다. 한 친구가 뭔가 알게 되면요, 이거를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활동을 해요. 이게 참 아쉬운 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텔레그램 같은 이런 뭐 텀블러라든지 이런 해외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SNS 내지는 그 통신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적발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게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음란물 관련했는데 특히 미성년자 등장했다 그러면 오히려 해외의 처벌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다크웹 운영자였던 20대 초중반의 그 운영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이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이 끝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평생 감옥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인생을 남은 여생을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송환하겠다고 막 검토하고 송환한다 어쩐다 지금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 때 클래스팅이든 뭐 구글 클래스룸이든 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영상을 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성희롱 성폭력을 아예 제가 그 1부, 2부 40분짜리 20분씩 끊잖아요. 뒤에 거는 디지털 성범죄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요. 지금 너무 쉽게 학생들이 막 합성하고 그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올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교육을 하시면 좋겠다. 좀 요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직원들 중에도 지금, 이런 문제로 적발되거나, 요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미성년자를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그런다?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일. 이런 마음으로 학교에 남아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상담받고 치료받으셔야 할 문제예요. 특히 그 아동에 대한 이 성애는 소아성애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종의 그 정신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치료받고 상담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분 저는 여러 명 만났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여러 번 처리해봤어요.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에 남아 계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피해자의 삶에 내가 더 큰 상처 주기 전에 빨리 상담받고 치료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고 만약에 이런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학교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경찰에 넘기셔야 됩니다. 이거 뭐 봐주고 말고 뭐 그만두고 끝나고 계약 해지 그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성년자 관련된 성 문제는 경찰로 넘겨야 되는 신고 의무사항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